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DC의 끝, 남동부에 위치한 아나스코스티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1968년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여파로 황폐해진 동네 재건을 위해 아직도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비전인 레스토랑 겸 책방, 버스보이스와 시인들이 이곳에 7번째 지점을 열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음식과 일자리, 또 토론의 장소를 제공해서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이 버스보이스와 시인들의 탄생 역사와 아나스코스티아의 새 지점을 개장한 이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Hello, Dean. Hi, how are you? Excellent. So,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Busboys and Poets? Busboys and Poets was established in 2005. It was a space to bring people together to talk about issues going on in the world. It was a space created so people could take that deliberate pause to not only just feed their mind, body, and soul, but to get a little bit of culture and artwork. This store is opened in one of the DC's poorest and most troubled neighborhoods. So what led to opening this restaurant, opening this location, and how will it help the community? Well, Busboys and Poets, we're all about community. There's no other place like Busboys and Poets where you can come in, get service waited on, and sit at a bar. So we're very unique. And this community needs a space like this. We've been able to employ a lot of people from this community. I would say about 95% of our employees are from the community. I myself live in this community in Ward 8. So it's a blessing just to have this space to be able to give back. Thank you very much, dear. Thank you. Thank you. 네, 버스보이스와 시인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특권층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 입시 비리가 밝혀지면서 이 대학 입시 비리가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뇌물 규모만 무려 2,500만 달러. 학부모들은 주로 명문대 운동 코치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학부모 가운데는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했던 펠리시티 허프먼을 포함한 유명 배우들, 그리고 디자이너, 기업체 CEO 등이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거액의 뇌물을 건넨 학부모와 부정 입학 행위를 저지른 대학 코치, 입시 브로커 50여 명을 뇌물 공여,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 사고로 탑승자 전원 15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보도되면서 보잉 737 맥스 8이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 사고 여객기 보잉 737 맥스 8은 지난해 10월 추락해 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던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항공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운항 중단 소식을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해시태그는 인도 파키스탄 충돌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크게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40여 명의 경찰이 숨지자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반군 자이시의 모하마드의 훈련 기지를 보복 공습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자국 영공을 침범한 인도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하면서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가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 제재 회피를 위해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과 제재가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37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북한이 선박들을 동원해 모두 140여 차례 정제유 제품을 불법 거래했고 영변의 핵시설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 거래 정황과 러시아 선박과 한국 기업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약서도 첨부했는데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5일 넘게 대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봉쇄하고 있는 국제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해 정전의 공포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시작됐던 베네수엘라 대정전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주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 가동이 중단돼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으며 석유 수출 국가 기간 산업 시설도 마비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 인도 파키스탄 충돌입니다. India struck the biggest training camp of the Jaish-e-Mohammed in Balakot. 지난 2월 14일 인도와 파키스탄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40여 명의 경찰이 목숨을 잃자 2월 26일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주둔 무장 반군 자이시의 모하마드 훈련 기지를 보복 폭격했습니다. इंडियन एयरफोर्स के दो जहाज एक बार फिर लाइन ऑफ कंट्रोल की खिलाफ वर्जी करके पाकिस्तान की हदूद में दाखिल हुए। दो पायलट्स जमीन पे जो हमारी फोर्सेस मौजूद थी। 인도와 파키스탄은 사실상 핵보유국,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 간 전면전 위기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긴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됐죠. 이후 70여 년간 양국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바로 그 핵심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한 카슈미르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서남쪽에 위치한 카슈미르는 두 나라의 접경지로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세 차례 전쟁 이후 1972년 심라 협정으로 지금의 카슈미르 통제선이 확정됐고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분할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체 카슈미르 주민의 95% 이상이 이슬람교도라는 것. 이들은 힌두교를 믿는 인도의 통제 아래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분리 독립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이슬람 과경 무장단체에 가입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면서 이슬람 반군의 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시작도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 테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3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테러로 인도는 자이시의 무하마드가 파키스탄 정보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पाकिस्तान आर्मी जैश-ए-मोहम्मद पाकिस्तान आर्मी का ही एक बच्चा है। जैश-ए-मोहम्मद को पाकिस्तान आर्मी ही कंट्रोल कर रही है और ऐसे ही कंट्रोल कर रही है। सो वी हैव द लीड्स, वी आर वर्किंग ऑन देम। जब आतंकी हमला करता है तो उनका एक मकसद ये भी होता है कि हमारी प्रगति रुक जाए, हमारी गति रुक जाए, हमारा देश थम जाए।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과의 교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बहुत से तरह पाकिस्तान का प्रोडक्ट मार्केट में बेचा जा रहा है और उसका रेवेन्यू जो आता है वो आतंकवादी को मिल रहा है। तो हमारा नागरिकों को और व्यापारी को आह्वान है कि ये प्रोडक्ट किसी को नागरिक को बेचो मत और खरीदो मत। 반면 파키스탄은 인도가 총선을 앞두고 파키스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और मुझे खदशा इसलिए था कि हिंदुस्तान के इलेक्शंस हैं और मुझे लग रहा था कि उसकी वजह से कोई एक्शन लिया जाएगा, लिहाजा मैंने हिंदुस्तान को कहा। 힌두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파키스탄에 강경 대응할수록 올해 4월로 다가온 인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던 모디 총리의 인도 집권 여당은 파키스탄과의 군사 충돌 이후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파키스탄에서는 반인도 여론이 들끓고 있죠. थिएटर्स के हवाले से कि जो डायरेक्ट मेरी मिनिस्ट्री की जुरिडिक्शन में आता है, मैंने पॉलिसी दी है कि किसी सरकारी और गैर सरकारी थिएटर के अंदर कोई इंडियन गाने के ऊपर किसी किस्म की कोई परफॉर्मेंस नहीं होगी, ये बैन है। 취임 1년밖에 안 된 임란 칸 현 총리 역시 인도와의 군사적 갈등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조종사 포로를 석방하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내외적으로 인도에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국은 연일 치열한 선전전을 펼치면서 상대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언론들도 사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갈등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애국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हम इंडिया को क्रश करने के लिए, इंडिया को किसी भी जाहिरियत का मुकाबला करने के लिए हम जो है आगे बढ़ने के लिए तैयार हैं। जितना है आतंकवादी उतना खत्मा होना मांगता है, एक भी नहीं बचा सकना मांगता है। 이렇게 핵을 보유한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파키스탄 주둔 무장단체 자이시의 무하마드에 대한 인도의 제재 요청에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이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죠. We've been in the middle trying to help them both out, see if we can get some organization and some peace, and I think probably that's going to be happening.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각각 파키스탄, 인도와 접촉해 양국 간 높아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인도 파키스탄 간 분쟁의 중재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죠. 本着上述原则，我们一直在积极的劝和促谈，为缓解紧张局势发挥我们的建设性作用。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 충돌 사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날 경우 펼쳐질 국제적인 타격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양국군은 카슈미르 통제선에서 포격전을 주고받는 등 여전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लोगों में काफी खौफ हो चुका है कि कब तक ऐसी जो एक्टिविटीज हैं, जो ऐसे शेलिंग है. 인도 파키스탄 분쟁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또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 앤 컬처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심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클럽이나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스크 자키 DJ. 그런데 뉴욕에 경찰 제복 차림으로 활동하는 DJ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뉴욕시 경찰청 경위인 이분을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일반 경찰이라고 하면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DJ를 하는 경찰이라고 하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경찰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평범한 시민이죠. 그런 면을 직접 보여주고 경찰과 시민 간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이분을 뉴욕 경찰청에서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예사롭지 않은 DJ를 한번 직접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When I was about 10 years old, the movie Beat Street, along with the group Run DMC, and also the group UTFO. The DJs in those groups and the DJ in the movie kind of inspired me to become a scratch DJ. The funk fuzz, wipe your feet really good on the rhythm rug. Rock and roll to the beat of the funk fuzz, wipe your feet really good. My preference would be hip hop, old school hip hop, maybe from the 80s, 90s hip hop. But in my record collection, I have pretty much everything you can imagine. I have reggae, I have disco, I have rock, you name the genre, I pretty much have it. Everything started, I would say, about 5 years ago. My boss, Chief Madry, along with retired detective Todd Taylor, they came up with the concept of a kids cops DJ battle. It was an event where the cops couldn't really win the battle, but they would get a chance to showcase their skills. The video from that event went viral, and I got a lot of notoriety. So since then, I've been doing a lot of community events in uniform, DJing also. People's reaction is, they can't really believe it. Some people don't think I'm a real police officer, and people are very comfortable approaching me after seeing me DJ in uniform. They're very comfortable talking to me, asking me different questions, and I get a chance to tell them that it's just not me, that's a decent person. It's, I say 99.9% of the police force, they're like me, regular folks. Community policing is the direction that the department is going at the moment,
and the job embraces that I do this. And I have made a lot of friends over the years that I met at different events, and it's just a great thing for the department in general. The individual actually recognized me from the neighborhood. He became very calm. I asked him to put the knife down. He immediately put the knife down, and we built up a rapport. We got the individual some help, took him to the hospital, and we actually became friends from that day. I used to check on him regularly every week, and it turns out he was a Vietnam veteran. So I told him I was in the Marines, and that built up our relationship even more.